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전강 후 약의 상태로 1%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연준 의원들이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가 더 이상은 부양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가 컸던 양적 긴축의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올해 후반에 개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또 두세 차례 정도 경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1.7%대 초반까지 내려갔고 기술주에서는 안도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은 1.4%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700포인트 이상 넘겨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5%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예상 상승 출발 예견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 이상 올라가면서 전일보다 16.9포인트 얻어가는 모습이고요. 2,944선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0.6%대 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976선에서 출발하면서 어제 미증시의 훈풍을 우리 증시도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상현, 민경철, 임찬우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 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오늘은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단 한 번도 강한 상승이 나온 적이 없는 시장인데 이 긴축 영향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는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뉴욕 증시 부분들이 이제 세계 증시를 좌우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통화 정책에 관련된 현재 이제 긴축 부분, 통화 긴축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무래도 증시를 모니터링을 좀 하기 때문에 최근 급락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 섞인 부분들을 완화하는 부분들을 현재 추진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워딩 내용을 보면은 올해 하반기나 나중 이렇게 하면서 또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런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통화를 양적 완화를 한다는 뜻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 나중 길이기 때문에 이제 증시는 급락을 멈추라는 간접 시그널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의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추세선 하단선에 정확히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반등과 숨구르기 이런 기간 조정의 성격들이 좀 나와주면서 현재 혼조 국면, 다시 말해서 이월 달은 약간 바닥을 다지는 혼조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현재 판단이 되고요.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에 대한 한 절반 정도 에서 멈춰지면서 현재 절반 아래에서 바닥 다진 국면이 나와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은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던 국제유가, 국제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이 좀 약간 안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기술주에 해당이 되는 AMD, 퀄컴,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 급등해줬고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들, TSMC도 급등해줬습니다. 물론 나머지 현재 전기차 관련된 루시드 그룹 이런 민감한 경기 섹터들이 대거 반등을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연동돼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현재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이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나라 기관과 외국인도
이런 연동된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그 현재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외 그 현재 예상가 종목군들, 현재 예상 체결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그 포이지란 종목이 오늘 상승을 좀 해줬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 현재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현재 그 양극재 관련된 첨가물, 신기술 개발 이런 모멘텀들이 있어서 이제 상승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지금은 갭상승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뭐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인텍이 상승을 해줬는데 뉴인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그 모멘텀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상승 삿발 형태 갖춰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장중 조정이 오면은 한번 이제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산업피해 최대 1조 3천억의 기술 수출 계약금만 900억 정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JP 모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최대의 어떤 호재를 반영을 하면서 현재 ABL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의 상승을 주도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약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 현재 PJ전자 연달아 이틀째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추격미에서 하기는 상당히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참고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계속해서 점검을 좀 해보면은 현재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나인테크라는 종목군도 최근에 그 2차 전지 쪽에 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어떤 흐름에서 21선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현재 지금 현재 위메이드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현재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오늘도 갭상승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 메타버스 관련된 흐름들도 바닥이 형성이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하고 거의 연동되면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많고요. 미증시에서도 현재 암호화폐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흐름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월 12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를 살펴보시면 은행주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와 호실적 전망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에디슨 EV가 쌍용차 인수 분계약 체결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삼화그룹주가 테슬라 향 공급 소식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 어제 연준의 발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95.6달러로 0.4%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6%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500원 올라가고 있고요. 79,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더 크게 늘려가는 모습인데 1.17%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500원 올라가면서 주가는 12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본주 따라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는 더 강한 모습입니다. LG화학이 2.45% 강한 상승으로 현재 주가 7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수혜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LG화학 흐름이 다시 상승 추세로 좀 돌아오면서 좋은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각각 0.4%대, 0.3%대 올라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카카오가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1.8%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1,800원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10만 원 선을 돌파하기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0.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하게 출발합니다. 예상 지수보다도 더 강한 확대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오늘 0.8% 올라가면서 2,952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상단을 좀 억누르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순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형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좀 기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상승폭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1.2% 상승하면서 982선까지 지수를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세가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방향이 엇갈릴 것 같은데 오늘 원달러 환율 무려 4원 이상 내려가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1,000억 원대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지난 2거래일 동안 상승했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2%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고 펄어비스도 2.5%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급락세를 좀 만회해주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0.8% 상승하면서 주가는 73,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셀트리온 제약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2.8% 급등하고 있고요. HLB와 시젠이 1.4% 그리고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10위권으로 다시 새롭게 들어온 CJ ENM 지금 1.8% 증가하면서 13만 6,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개장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개장 전에 이미 시황을 좀 살펴주셨는데 오늘 예상보다 더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강 후 약의 장세가 나타나면 안 될 텐데요. 이런 개장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예, 지금 이제 컴다운이 좀 돼가지고, 현재 약간, 현재 화면이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되지 못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현재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쪽 최근에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분야 기업 M&A 관련된 기대감의 급등을 좀 최근에 해줬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그 다음에 지식용 로봇 이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낙폭화대가 됐기 때문에 퍼스텍, 유진 로봇, 로봇, 휴림 로봇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종목군 내 흐름에서 상당히 상승률이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액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종목이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던 부분이 2차 전지 쪽하고 이제 반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이제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폴더폰 그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폴더폰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 모방, 백기기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기술력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폴더폰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세코닉스, 인탑스,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세경 하이테크, 폴더폰 관련된 갤럭시 부품주 어떤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참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어떤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OLED 다시 말해서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세적인 어떤 그 대장주는 삼성전자겠지만은 탄력적인 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종목이 좀 주어지죠. 특히 이제 그 현재 LG 이노텍하고 이제 삼성전기 이런 그 두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이 주어지면서 굉장히 강세로 가지 않겠냐 나름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개인적인 투탑을 고른다면은 LG 이노텍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이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면은 AL 바이오가 28%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현재 최대 수혜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업체의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를 형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코이즈라는 종목이죠. 코이즈라는 종목은 현재 최근에 이제 그 특징주로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데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2차 전지 측에서 현재 첨가된 신기술을 적용해서 현재 매출 양산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M 플러스가 급등해준 것도 이런 예고, 코이즈가 급등한 것도 이런 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이즈라는 종목군도 하나의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또 하나 부분에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뉴인텍이라는 종목군도 아침 시가에서 강했다가 빠진 부분인데 2차 전지를 약간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그 ZW 신약 이 부분들은 현재 이 탈모 관련된 정책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약간 특화된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바이오 현재 이 부분들은 사료값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육계 가공에 관련된 식품의 어떤 상승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올라주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현재 그 네오에이즈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에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네오에이즈 홀딩스 분들은 현재 채널로 보시면은 현재 등각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현재 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현재 그 게임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 종목을 데브리 시스터즈, 데보 시스터즈도 이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보 시스터즈도 지금 낙폭이 현재 굉장히 과대한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가바닥선에서 전체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데보 시스터즈를 비롯해서 네오에이즈 홀딩스 또는 이런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 그 현재 대선 후보들 자체도
게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국 시장의 이제 가상화폐 이제 테마의 그 상승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의 이제 테마별 흐름,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러블렉스도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된 코인베이스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게임 관련된 부분들,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도 미래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성이라는 종목군도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2차 전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반도체에도 해당이 좀 되죠. 호성이라는 종목. 이 호성이라는 종목군도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21선 돌파 안착, 탄생 파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시고 대비를 좀 하신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추천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시면은 하나의 종목 보시면은 M2M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M2N 같은 경우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2N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여러분께서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을 걸로 좀 해당이 되는데, M2N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신라젠이 이제 거래 정지가 오래전에 정지가 됐고, 최근에 18일 날 재거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M2N이라는 종목이 신라젠에 대한 지분들을 현재 인수를 하고 경영권을 획득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들을 좀 했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에서 부여했던 어떤 재거래 조건, 경영 정상화, 그다음에 대출 바뀔 것,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지속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M2N에서는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M2N에서는 M2N의 어떤 신라젠을 인수하는 배경에는 현재 자금에는 리드코프가 작용이 되지 않느냐, 이쪽하고 하나그룹하고 연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루머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을 확률이 많고, 그것 때문에 M2N이 최근 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은 M2N은 지배회사 회사로서 현재 지금 신라젠이 12,000에 거래되고 있는데 약 3,200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부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M2N을 우리가 하나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추세로 보면은 현재 삼중바닥의 형태를 보여주고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근데 최근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좀 됐던 그런 측면에 해당이 되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밀림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조정, 돌파의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 중요시하게 공략을 좀 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으로 관심주로 정확히 이제 토픽을 좀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시장 상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HDS가 목성이 돼서 약간 당황스러웠었는데 이 점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렸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M2N이라는 관심주까지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이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코이즈는 LCD 부품의 핵심 소재,
광합 필름의 코팅과 도광판, 보호 필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요. 또 이재명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이즈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종목인데 이 코이즈의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신경제 목표를 공개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관련주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코이즈는 12월 중순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12,450원대 전고점 터치하고서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상한가에 다시 한번 도달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22.7%대 상승하면서 주가는 8,9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국내 800V 충전 시스템용 축전지를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뉴인텍이 주목받고 있는데 뉴인텍은 현대차와 공동으로 아이오닉5 그리고 EV6에 대한 후속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인텍의 축전지는 모든 현대차의 전기차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뉴인텍의 이 축전지를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달부터는 굴지의 미국 완성차 업체에 뉴인텍이 생산하는 축전지를 공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에 따라서 뉴인텍 긍정적인 전망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7% 증가하면서 4,2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뉴인텍도 어제 상승세 강하게 나와줬다가 윗꼬리를 달고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장 초반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음봉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4,550원대 터치했었고요. 지금은 4,25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HDC입니다. HDC와 HDC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를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전 광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의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제 HDC 현대산업개발은 시간의 거래에서 8%대 하락했었고 HDC도 마찬가지로 주가 급락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1% 떨어지면서 9,3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HDC는 정말 오랫동안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 똑같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계속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9,270원대 최저점 터치했었고요. 현재는 9,3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번 주 이제 처음으로 도래하는 상승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님의 입에서 폭탄 발언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이제 자산 긴축이 금리 인상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연내에 천천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안도감으로 좀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의 차트가 이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상승, 우리 반전의 캔들을 좀 만들어낸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상승했던 그 영역대에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톱 어제도 강하게 지수 조금 방어를 해준 모습인데 오늘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강하게 좀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 가지고 LG화학과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장전에 브리핑을 드렸는데 실제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LG화학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DC 이제 현대산업개발 오늘 이제 시그널 통해서도 남겨드릴 텐데 회사가 이제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진 이슈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실거주 중인 그런 입주민들이 없던 상태에서 비어있는 아파트 외벽이 무너진 거라서
네, 어찌됐건 이제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집어주셨다시피 한 7개월, 8개월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악재의 크기와 지금의 악재의 크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네, 작년 7월 달에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고가였던 시점이고 지금은 네, 매서하기 적절한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네, 빠질 때 땡땡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좀 네, 인트로를 깔고 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시그널 후반부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60 초반까지 빠졌었는데 이제 어제 기준 81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자,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짐에 따라서 겨울철 난방, 천연가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 한 번 더 테마 형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면서 자, 정말 오랜만에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입니다. 자, 어제는 1,100여 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지수 상승하니까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폭락장 이겨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수요일 상승장 만끽하시면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AS를 먼저 진행할 종목은 자, 에디슨 EV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에디슨 EV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고하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 월요일에 레벨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구간, 자, 우리 28,000원, 3만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고 여기를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낼 경우 새로운 역사가 또 내려져갈 수 있지만 일단은 직전 고점 영역 때까지 분할 매도 대응을 월요일 시초 부근에 좀 공략하는 거 공고드렸던 종목인데 자, 월요일에 막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자, 널뛰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개인적으로 우리 에디슨 EV 과거에 쌍용차 인수한다 해가지고 8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자, 85%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82,000원에서 다시 한번 13,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80% 넘게 폭락하고 여기서 대량의 거리대금이 발생된 이 구간에서의 매기가 유입되고 나서 이 구간을 어떻게 했죠?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또 단기 시세가 좀 분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고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이 추세 상단에서는 반복적으로 차익 실현 떨어지고 앞으로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17,500원 부근 이 매기가 들어왔던 세력들의 평단가 부근까지 이 부근까지 주가가 조정받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저가 매수기 노려보시고요. 지금의 구간은 전일자 시초가 갭으로 상승시켰던 32,000원, 33,000원 지지선 대응 반드시 하셔라. 여기서 만약에 주요 지지선 이탈했을 때 대응 못하면 또다시 물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에디슨 EV 물량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JW 신약 우리 월요일에 다뤘던 종목인데 월요일에 다루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어제 마이너스 10%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탈모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오늘 또다시 16% 쪽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거리대금 미비하다가 거리대금 이제 막 동반되면서 주요한 우리 매물 구간 뚫어내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등락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4,000원짜리를 5,000원, 6,000원에 올려서 여기서 몇십 퍼센트 수익을 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여기서 힘을 모으고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탈모 치료제 이슈로 한 번 더 시세 분출하기 위한 화산 폭발의 그런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일까? 그 부분은 앞으로의 주가를 추적하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4,200원과 4,700원 라인 거리대금을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낸 이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탈모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급등락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JW 신약 종가 대비해서 장중에 자, 5,560원까지 일단은 월요일 방송 보고 이거 빠졌을 때 공략하셨던 분들도 전부 다 좀 수익권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잘 대응하시고 마지노선 4,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이 아침에 주목하셔야 될 종목으로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우리 과거에 이제 외벽이 무너졌을 때 당시에는 주가가 여기 정도였어요. 3만 원. 3만 원에서 자, 2만 원까지 마이너스 30% 폭락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주가가 26만 원까지 또 플러스 30%가
상승했습니다. 자, 빠지는 거 30%인데 올라가는 거는 얼마가 올라가야 되나요? 2만 원이 자 3만 원 되려면 5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30% 정도 올라가던 그 시점에 갑자기 짓고 있던 우리 아파트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11월 입주 예정이었던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일단 공사 일정이 좀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있겠지만 다행히 나의 소중한 자녀와 나의 소중한 가족이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그냥 공사 중인 아파트였다라는 관점에서 회사가 망하는 이슈 아니고요.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앞으로 건설 경기 호황에 따라 우리 건설주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만 하면 경쟁률이 치열해서 무조건 완판됩니다. 자, 시중의 아파트값은 여기인데 분양가는 절반 정도 수준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 HDC 현대산업개발, 설사 외벽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시중가 대비 절반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완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크리티컬한 타격이나 기업 존속에 대한 문제가 없다. 즉 우리가 12월 1일 정정했습니다. 2만 원에 샀다면 26만 원까지 3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 부분은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초가 회사 망하는 이슈 아니니까 자, 오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크게 빠지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자, 고가 예산 누군가에게는 위기겠지만 새롭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마다 100만 불짜리 매수점으로 시청자분들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오늘 시그널을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에디슨 EV 자, 목표가 단기적으로 4만 원 구간, 4만 6천 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밑으로 3만 2천 원, 3만 3천 원 이탈시 지지선 대응하셔라라는 우리 AS 아닌 AS까지 남겨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10초만 자 ABL 바이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술 수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1조 2천억짜리 규모 우리 기술 수출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상한가를 만들어낸 모습인데요. 자, 상한가 이제 60만 주고 오늘 거래대금 이제 360만 주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도 뭐 올라가게 될지는 내일을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직전에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내려고 하는 모습이고 자, 위로 27,000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요한 지지 구간만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6,000원 기준 24,000원, 24,500원 구간 지선 대응만 하시고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술 수출 이슈로 바이오 급등주 대장주로서의 움직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전에 굉장히 빠르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전방위적으로 지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과 행복 챙기는 수요일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투자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승 출발했고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긍정적인 순매수해주는 점들 오늘 장 막판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927포인트를 지지해주면서 코스피가 조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단기 저항이 2,966포인트가 있긴 한데 여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오는지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975포인트를 조금 지지해주긴 했지만 일단은 여기 부분은 박스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아서 일단 단기 저항인 9,993포인트까지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해 주는 걸 보면서 이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종목 정도 또 갖고 왔는데 일단은 아제네스틱이라는 종목을 조금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되면서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아제네스틱 같은 경우는 사업용 자동화 설비에 관련해서 모션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이고 기기나 제조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 부분인 GMC, 즉 모션 제어 기기 제품을 통해 시연 중이면서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모션 제어 칩, 그리고 모듈, 그리고 시스템을 이제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 필요한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로봇에 국산화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에서 주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국산화 만들면서
국내에서 이제 선도 기업으로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정밀 분야 제어에서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명한 이제 제약 고객사 중에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또한 다른 검사 장비 쪽으로는 세메스와 원익 아이피스 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키워드 쪽 갖고 있는데 일단은 자동 모션 제어 기술 선도 기업이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주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관련주로 이슈가 되었는데 이게 12월 12일 날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봇 사업의 공식적인 조직을 이제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서 이제 삼성이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등 3년간 240조를 투자한 계획이 있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조금 이 종목이 주목받았고요. 또 하나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과 공동으로 로봇 사업 원천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책 과제를 수행했다. 이 부분도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봇 자동화 모션 제어 시스템을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제 이렇게 해서 수혜주로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 메타버스와 NFT를 이을 새로 테마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독점적으로 모션 제어 부분을 했었는데 국산화하면서 삼성전자와 로봇 관련 정밀 공업이 좀 발달했다는 것과 2021년에 이제 메타버스 사업 현장을 이제 확대하면서 XR 부분, 즉 확장 현실 이제 글라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는 로봇 기업 중에 유일한 흑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결산으로 한 주당 150원의 현금 배당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장 이후로 두 번째 배당이면서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션 제어 칩을 주로 만들고 모션 제어 모듈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조금 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었어요. 삼성 이슈를 타면서 강하게 두 번의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4,300원 이 부분에서 일단 좀 진입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오면 13,100원까지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충분히 이 종목 모아가시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인 칩스앤미디어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시장에서 자율주행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간략하게 어떤 회사인지 보면 반도체 IP 중 비디오 IP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즉 비디오 관련 영상 쪽 콘텐츠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가정과 자동차 대시보드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동차용 IP 카메라 드론 이쪽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종목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하다 보니까 시야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종목이 좀 이슈가 되었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반도체 이슈가 되면서 차량 이제 나오는 게 좀 출고가 좀 늦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4분기에 해소가 된다는 이슈가 되면서 지금 조금 다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애플카가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 자율주행을 이제 애플카에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도 이제 제네시스 G90이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그 모델이 이제 자율주행이 레벨 3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조금 더 현재도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인수했던 회사인 모바일 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기업 공개 IPO를 진행하면서 관련주로 조금 연결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빌 아이는 이스라엘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인 ADAS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평가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ADAS는 차량 내부에 이제 장착된 카메라로 이제 속도나 충돌 제한을 이제 미리 알려줘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인텔이 이 회사를 2017년도에 150억 달러, 즉 약
17조 정도를 주고 샀는데 지금은 가치가 한 65조까지 올라갔다면서 조금 더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랑 칩셋 미디어랑 어떤 연결이 있냐 보면 일단 모바일아이의 협력사로서 실적 바탕으로 이제 자료를 공급을 조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자율주행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구글과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칩셋 미디어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있고 이를 통해서 사업 변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또 하나의 수혜주로 또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정부 때 화웨이를 많이 눌렀습니다. 많이 누르면서 화웨이가 이제 주로 하던 하이 실리콘 관련해서 이쪽 부분에서 카메라에 좀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올라온다고 해서 이쪽 부분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영상 가전 기기에 사용하는 이 부품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으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삼성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M&A를 이제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옛날에 하만이라는 회사를 삼성이 좀 거액의 돈을 들이면서 한 9조 정도의 돈을 들이면서 이 회사를 샀었습니다. 이 회사를 사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삼성에서도 미래에는 자율주행 차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관련 전장에 이제 이쪽 부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여러 기업을 이제 사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품군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24,500원을 조금 지지해주고 반등 중인데 이 종목도 조금 시장이 아직 불안하니까 이 박스권은 24,500원에서 23,000원 안쪽으로 조금 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왔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K-드라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슈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계속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2020년도에 이제 3년간 21편의 이제 콘텐츠를 계약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조금 갖고 왔는데 이것도 넷플릭스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OTT에 수출 계약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 K 콘텐츠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먹히고 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 OTT 기업의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이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이 종목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영 씨가 이제 작품을 참관하는 신사임당이라는 종목 드라마가 중국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조금 보시고 사드 배치 이후 거의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 드라마가 수출이 된다는 걸로 보시면서 앞으로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드라마 제작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이슈로 좀 보이고 있고요. 짧게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조정이 왔어요. 많이 조정이 왔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눌려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충분히 85,500원 중에서 82,000원 이 부분에서 확실한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한류 이 열풍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천우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해주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힘 끝까지 잃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본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